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1단원을 마치고 이제 2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의 제목은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번 2단원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부터를 바로 조선 뒷부분이다 해서 조선 후기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전은 뭐가 되는 거야? 조선 전기가 되겠죠. 알겠죠? 앞에다 해서 전, 그 다음에 뒤라 해서 후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무슨 사건이 된다고요? 자, 두 가지의 큰 전쟁. 1592년에 바로 있었던 임진왜란. 그 다음 1636년에 있었던 바로 병자호란. 이 두 가지의 일본과 후금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조선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조선 후기.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결국 서양 세력들이 점점 조선 근처에 나타나게 됩니다. 서양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하면서 이 서양 세력들이 점점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서 바로 근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이번 2단원이 훨씬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훨씬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더 관심을 갖고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우리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쵸? 어떤 문이 하나 나와 있네요. 그쵸? 바로 이 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독립문이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여기 독립문이 되겠습니다. 독립문을 왜 세웠느냐면 요 문을 바로 독립문이라고 합니다. 자, 독립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자, 우리나라가 외세, 즉 외부 세력, 다른 나라들의 간섭이나 이런 것에 시달릴 때 우리나라의 자유 독립에 대한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 세웠던 문이 독립문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독립문이 어디 있냐면 서대문구에 보면 있는데 서대문 형무소라고 하는 곳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이 독립문은 왜 여기다 짓냐면, 경복궁이 있으면 이제 경복궁에서 이제 북쪽에서 경복궁으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바로 이 독립문이 있습니다. 원래 이 문은 중국의 청나라의 그런 사신들을 맞이하는 문이었던 영은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사신들이 조선에 올 때는 이 영은문을 통과했다. 청나라는 근데 병자호란 때 전쟁에서 패배했었지. 맞아요. 청나라에게 조선이 패배했잖아. 그래서 청나라 사신들이 여기를 막 으르렁 뭐랄까 자랑스러워하면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독립문을 세웠다는 거, 저 영웅문을 부셔버리고 세웠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조선의 자유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바로 변화를 맞이하였다. 그 다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그 다음 외세, 여기서 외세는 외부 세력들이 간섭하는 상황에서도 조선은 사회를 개혁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점을 고쳐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나는 조선 후기에 개혁 정치를 위해 노력한 혹시 인물들을 알고 있나요? 조선 후기에 개혁적인 정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들,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왕들은 바로 영조와 정조가 있겠죠. 자, 모르면 적어두면 돼요. 그 다음 또 이 정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굉장히 한국의 다빈치, 뭐 과학이나 법률이나 뭐 여러 가지 엄청난 능력을 갖췄고 굉장히 많은 책을 썼던 실학자입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하기도 한 인물,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죠.
그쵸? 네. 그 다음 또 우리나라 것들을 연구하는 수많은 실학자들, 실제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바로 이런 실학자들이 조선 사회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무력을 앞세운 일제, 즉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결국 광복을 맞이한다. 네.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처했던 조선 후기 사람들과 나라를 되찾고 발전시키려 했던 한국인들의 노력을 살펴보자. 자, 그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때문이죠. 일제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자,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던 사람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독립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그쵸. 그 다음 3.1운동에서 앞장서서 독립만세운동을 불렀던 유관순. 그 다음에 흉코우에서 일본인들에게 폭탄을 던져서 조선인의 독립운동 의지를 보여줬던 윤봉길 의사. 그 다음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바로 김구 선생님 등등 아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죠.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맞아요. 본인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엄청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이죠. 이런 정신을 본받을 필요가 있겠죠. 맞아요. 네. 그다음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광복과 관련된 인물들은 우리나라 처음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그 다음 또 우리나라 정부를 만들고자 굉장히 노력했으나 결국 암살당해서 사망하게 된 여기 김구 선생님. 안타까운 인물이죠. 네. 그 다음 우리나라는 결국 38선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버리게 되죠. 그 다음 우리나라의 결국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결국 남한, 북한이라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런 것들 한번 쭉 훑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선생님이 자세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다양한 문화유산이라든지 독립운동가, 6.25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6쪽 자 사진을 보면서 자, 이 사진은 어떤 것을 찍은 것이냐면 바로 지금의 경복궁의 모습입니다. 자, 경복궁 어디냐면 자 여기 이제 경복궁이죠. 자, 여기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갑자기 여기는 원래 안 써지는 곳인가? 이게 경복궁. 알겠죠? 그 다음 여기 뒤에 보면 이게 뭐예요? 청와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경복궁 맨 앞문. 이 문을 바로 무슨 문이라고 불러? 광화문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근데 옛날 모습을 보면 요 광화문은 그대로 있죠. 맞아요. 근데 이 경복궁 안에 무슨 이상한 건물이 있네요. 바로 이 건물이 뭐다? 바로 조선 총독부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세웠던 건물이 바로 조선 총독부 건물이죠. 조선 총독부는 우리가 언제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있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고 자, 이 건물을 경복궁에 딱 세웠지. 바로 그것도 경복궁 근정전 앞에 딱 세워놨다 이 말이야. 즉 여기다 이렇게 세웠다는 건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없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해 버렸어요. 다 때려 부셔서 없애버렸죠. 그래서 경복궁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뻥 뚫리게 이제 다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만약에 이 조선 총독부 이 건물을 보면 다시는 이런 건물이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생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아 다스리려고 세웠던 통치 기구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통치 기구였다는 거죠. 조선 총독부 건물은 해방 이후에 광복이 되고 나서 미군정청, 여기서 미군정청은 미군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건물이었고,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이 건물을 사용했어요. 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6년에는 이제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뭐 선생님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자, 이렇게 철거를 해서 우리나라의 기상을 바로 세우는 것도 좋았겠지만, 선생님은 이 건물을 남겨놔서 다시는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받지 말자는 그런 교육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멋진 경복궁이 있는 것도 좋지만 뭐 선택의 문제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선을 넘는 녀석들인가 보니까 이 경복궁에서 철거한 뭐처럼 첨탑이나 건물 뭐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대전에 있는 천안에 있죠.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제 이 조선 총독부에 썼던 이 건물 잔해들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는 다른 나라의 침입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밑에 있는 시간 연표들을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앞으로 이런 걸 배우게 되겠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탕평비 건립하면 아까 조선 후기 조선 사회를 개혁시키기 위해 또 노력했던 왕 누구? 영조하면 바로 이 탕평책, 탕평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조의 손자였던 수원 화성, 자 지금도 남아있는 그 수원 화성을 만든 왕은 바로 정조왕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조선 후기가 정조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 각종 외세들이 조선에게 항구를 열어라 이 말을 개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개항들을 결국 이제 요구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에 개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게 되고, 조선도 결국 이제는 외부 세력들과 교류를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개항을 하게 되는데, 바로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인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것은 누구와 공식적인 조약을 맺게 되는 거냐면 일본과 조약을 맺게 된다. 근데 이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 맺게 된다. 여러분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그렇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조선이 처음으로 외국과 맺은 근대적인 조약이지만 이 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이다. 왜 불평등한 조약인지는 나중에 여러분이 찬찬히 공부를 해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개항을 하려고 열심히 개화 그리고 근대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조선 사회에선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성리학 중심의 사회, 사대부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적인 정책이 잘 시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개화파를 중심으로 바로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갑신정변. 갑신정변하면 이런 말이 붙죠. 삼일천하다. 몇몇 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3일간 권력을 장악했지만 이들은 결국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나라로 도망치게 되는데 바로 이게 갑신정변. 그리고 조선사회가 또 개혁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개혁들은 결국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수많은 백성들이요, 수많은 농민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농민들이 결국 이 썩어버린 조선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수많은 농민들이 결국 이 조선사회를 바꾸기 위한 운동을 벌인다.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녹두장군 전봉준이죠. 이 전봉준과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이 썩어버린 조선사회를 개혁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또 조선의 힘이 약했느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을미사변을 통해서 당시 조선의 왕비였던 민비. 자, 민비. 민비가 결국 일본인 깡패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시해당한 사건이 벌어진다. 그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이 민비가 나중에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나중에 대한제국이 되고 바로 명성 황후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날 때는 황제국가가 아니었으니까 당시는 민비가 되겠습니다. 조선 왕비인 민비가 일본인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조선인들은 굉장히 화가 났겠죠. 한나라의 왕비가 일본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지금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부인을 일본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죽였다. 엄청나게 치욕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조선의 힘이 약해져 있었다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겠죠. 물론 우리나라 민비를 죽인 일본인들은 나쁜 놈들이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하지만 이 민비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민비가 죽었다고 해서 민비가 무조건 역사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 수업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날에 여러분 부모님 때 이 명성황후와 관련된 뭐 드라마나 뮤지컬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명성황후를 되게 멋있는 독립운동가처럼 묘사하는 게 있는데, 이 조선 후기에 또 굉장히 사회 혼란을 가져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이 민비입니다. 이 민씨 일가가 정치를 굉장히 장악하고 굉장히 나쁜 일들을 또 솔직히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민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죽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명성황후, 즉 민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정확한 사실을 알고 한 번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일본인에 의해서 죽었다고 해서 다 독립운동가는 아닌 거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죽었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역사를 너무 단순히 바라보지 않고 좀 더 그 안에 살펴져 있는 사실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더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교과서에는 아무래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빠져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네, 좋아요. 그 다음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사진들 아래 사진과 연표를 보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조선 후기 김홍도의 농가리가 나와 있죠. 그쵸? 김홍도는 바로 우리 조선 후기의 화가죠. 맞아요. 특히 이런 서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 해서 풍속화. 이 김홍도가 이렇게 조선 서민들의 모습을 그려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의 평범한 사람들도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긴 어려웠겠죠. 김홍도와 같은 사람이 그런 평범한 서민들의 삶, 이런 것들을 관심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바로 우리가 3.1운동, 맞아요. 3.1운동은 1919년입니다. 이 정도는 정말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너네는 일본만 싫어할 줄 알지 일본한테 나라를 언제 빼앗겼어? 물어보면 몰라. 그럼 8월 15일이 광복절이야. 그럼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1910년에 빼앗겼어. 언제 나라를 되찾고 광복했는 줄 알아? 몰라. 그냥 광복절은 그냥 빨간 날이고 방학 중에 쉬는 날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게 바로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광복을 맞이한 건 몇 년이다? 1945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제 36년에 식민지배를 받는 거지. 선생님 1945 빼기 10이면 35년 아니에요? 10년까지 포함하는 거지. 그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 다음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는데 또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생긴다. 결국 광복 이후에 하나의 정부를 만들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안에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바로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알겠나요? 네, 이런 것들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까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한다. 즉 우리나라가 뭐가 된다? 황제의 국가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전엔 그럼 무슨 국가였어? 왕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잖아. 맞아.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우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만세를 쓸 수 없어요. 천세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세는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거야? 황제만 할 수 있는 게 만세야. 유치하지.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어. 중국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의 왕은 천세를 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조선도 황제의 국가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개혁들은 잘 되지 않았고 이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에서 결국 외교권을 빼앗긴다. 뭐냐면 조선은 조선의 이야기, 대한제국은 대한제국의 이야기를 다른 나라랑 해야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프랑스랑 대한제국, 조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을사늑약이 왜 문제냐? 우리 조선이 하고 싶은 말을 일본인들이 대신 해준다는 거거든. 이게 말이 됩니까? 그쵸? 실질적으로 을사늑약 이후부터 조선은 거의 이제 일본의 수많은 간섭, 거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을사늑약을 주도했던 일본인이 바로 누구야? 이토 히로부미야.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일본 제국주의 앞장섰던 인물이죠. 바로 이 인물을 바로 총으로 쏴 죽인 게 누구야? 바로 안중근이 바로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그리고 하지만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 해서 일본이 침략을 멈추지는 않겠죠. 아까 선생님이 봤던 것처럼 결국 1910년에 국권 피탈,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만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바로 이 식민지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3.1운동을 벌이고 그 다음 3.1운동, 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굉장히 평화적인 운동이었죠. 유관순. 그 다음 이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단체로 힘을 모아서 하기 위해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그래서 3.1운동 하면 우리 유관순, 그 다음 임시정부 하면 김구, 이런 인물들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수많은 사람의 독립운동에 의해서 1945년 광복을 맞이한다. 물론 수많은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1945년 8.15 광복은 결정적으로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결국 식민지였던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독립운동한 사람이 없었으면 또 우리가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지 못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땅 안에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안타깝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 소련 이 두 나라가 굉장히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서로가 굉장히 신경전, 다툼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거기서 먼저 1948년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다. 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남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처음 대통령에 올랐던 인물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선생님 왜 김구 선생님 아니고요? 김구 선생님은 암살 당하시니까. 그 이야기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눴던 우리나라는 결국 1950년 우리 민족끼리 서로 전쟁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6.25 전쟁.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엄청 많은 내용을 봐야 되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땐 근데 조금 한 200년? 그래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보다 지금의 역사가 훨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인지를 공부할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내용부터가 여러분에게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흥미는 다르겠지만 근데 선생님은 꼭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뭐 역사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어렵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역사와 친하지 않아서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의 흥미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선생님보다 더 잘해요.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이 책을 읽고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이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역사라는 게 사람들이 살아간 이야기고 왜 그랬을까 또는 그 사건이나 인물들을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역사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관심 갖고 많이 보다 보면 그런 사건들을 자연스럽게 왜 그렇게 벌어졌는지, 왜 그런 인물들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인물들이 행동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란 이야기야. 그 다음 또 과거의 사건을 보면서 다시 배우는 거지. 자, 우리 1592년 임진왜란이 벌어졌지만 그때 누가 쳐들어왔어? 일본이 쳐들어왔잖아. 무려 7년의 전쟁 끝에 임진왜란은 물리쳤어요? 못 물리쳤어요? 물리쳤죠. 이순신 장군이라는 영웅이 있었고, 그치? 수많은 의병과 힘을 합쳐서 일본의 전쟁 물러냈단 말이야. 임진왜란. 그치? 근데 결국 일본은 또다시 조선을 노리고 쳐들어왔지. 1910년. 결국 나라를 그때는 빼앗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특히 실수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번 2단원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